살다 보면 가족은 끝까지 내 편일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보다 남이 더 낫더라. 처음에는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렸던 이 말이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내 이야기가 되는 건 왜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작년 가을 지인의 칠순잔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고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손주들은 뛰어다니고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은 반갑게 안부를 나누는 평범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이야기를 꺼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던 사람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결국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등을 돌린 채 돌아갔습니다. 그날 칠순을 맞은 어르신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60 넘어서야 알았다. 형제라고 다 내 편은 아니더라. 그 말이 오랫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남보다 못한 형제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형제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 관계가 달라질까? 젊을 때는 형제 사이가 크게 틀어질 일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부딪힐 일도 많지 않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기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은 연로해지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일이 생기고 언젠가는 상속 문제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관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형제들이 문제를 만드는지 제 경험에 비추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좀처럼 얼굴을 보이지 않던 그런 형제죠. 병원에도 잘 오지 않고 돌봄은 늘 다른 형제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이야기만 나오면 그 누구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은 자식인데 공평해야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공평해야 한다면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과 책임도 함께 공평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보다 손익을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도 계산하고 연락할 때도 계산하고 결국 사람마저 계산하게 됩니다. 곁에 오래 있으면 나 역시 관계를 숫자로 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거래 상대가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비교 대상으로만 쓰는 그런 형제들. 명절만 되면 이런 말을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내 나이에는 집을 샀는데 형은 그때 벌써 승진했는데 동생은 왜 아직도 그러고 사냐?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비교보다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하지만 비교만 하는 사람은 해결책보다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점수를 받을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속도로 살아온 삶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독여야 할 시기입니다. 만날 때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내 삶을 남의 기준으로 재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 가족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합니다. 웃으며 어깨를 두드리고 우리는 가족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떠나면 다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한마디가 형제 사이에 의심을 심고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정작 본인은 갈등을 만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말을 아끼게 되는 분위기에는 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 쌓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또 사과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죠. 문제는 싸움이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이 분명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더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늘 같은 사람이 먼저 연락하고 같은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같은 사람이 마음을 접습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이유는 참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미안해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과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보다 피로가 더 많이 쌓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인연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거리는 선택할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를 반복해서 받으면서까지 좋은 형제가 되려고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되 내 마음을 지키는 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가까이 두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피를 나눴느냐보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알고 지낸 형제보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친구 한 사람이 더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하죠. 그렇다고 혈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사람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